제주도 서쪽 끝, 파도 소리가 끝없이 밀려오는 고급 리조트. 정아리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3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떠난 진짜 휴가였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던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꿈 같았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 한은준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와인 2잔을 들고 할인에게 다가왔다. 35의 은주는 이 리조트의 공동 투자자였다. 사업가답게 항상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할인은 가끔 그 미소 뒤에 뭔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와인잔을 받으며 말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긴 머리를 흩날렸다. 은주는 그런 할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잔을 입에 댔다. 달빛이 두 사람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너도 아름다워. 은준이 할인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할인은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체온이 바닷바람에 차가워진 그녀의 몸을 따뜻하게 감쌌다. 은준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돌렸다. 은준의 손이 할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할인에게 다가왔다. 첫 키스는 달콤했다. 바닷바람과 와인의 향이 섞여 더욱 황홀했다. 할인은 평생 이런 순간을 꿈꿔왔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았다. 은준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의 손이 할인의 등을 타고 내려가자 할인은 작은 신음을 냈다.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다. 방으로 들어가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침실로 향하는 길, 할인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은준이 그녀의 손을 이끌며 앞서 걸어갔다. 복도 끝에서 문을 열고 들어선 침실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로맨틱한 공간이었다. 긴장돼? 은준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다. 할인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은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할인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다. 천천히 하자. 은준이 할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인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은준의 입술이 다시 한번 할인의 입술을 찾았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열정적이었다. 은준의 손이 할인의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다. 할인은 수줍어했지만 거부하지 않았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사람의 실루엣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할인아. 은준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다. 할인은 등줄기가 전율했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어깨를 타고 내려갔다. 할인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끌어안았다. 은준의 손길이 할인의 몸 곳곳을 어루만졌고 할인은 그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은준의 손이 할인의 가슴을 감쌌다. 할인은 몸을 떨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더 아래로 향했고 할인은 완전히 그에게 몸을 맡겼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할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었다. 그 밤은 할인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다. 은준의 품에 안겨 잠들 때까지 그녀는 이런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아름다운 밤이 곧 악몽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새벽녘 할인은 은준의 팔베개를 베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은준은 잠든 할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는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미안해, 할인아. 하지만 이것도 필요한 일이야.
은준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다. 문자 내용은 간단했다. 내일 도착한다는 것. 은주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할인 옆으로 돌아갔다. 할인은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은주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할인은 빌라 테라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어젯밤의 달콤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다. 은주는 리조트 업무차 잠시 나가 있었고 할인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빌라 입구에서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인은 은준이 돌아온 줄 알고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나타난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지우입니다. 키 큰 여성이 할인 앞에 서 있었다. 33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패션 잡지에서 나온 듯한 완벽한 스타일이었다. 검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할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도전 의식이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할인이에요. 할인은 책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지우라는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은준이에게 들었어요. 연인분이시죠? 그 순간 할인은 깨달았다. 지호. 은준이 가끔 언급했던 전처의 이름이었다. 혹시 은준이. 네, 전처예요. 놀라셨죠? 저도 여기 머물 예정이라서. 지우는 자신의 짐을 끌고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할인은 어리둥절했다. 은주는 지우가 온다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다른 방을 쓸 거예요. 이 빌라가 원래 제 것이기도 하고. 지우의 말에 할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은주는 이 빌라가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같이 마실래요? 좋은 와인이 있어서. 지우는 이미 와인 2잔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을 미리 계획한 듯한 모습이었다. 할인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지우의 강한 기운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였다. 은준이는 언제 돌아와요? 늦을 거예요. 태성이와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태성이라는 이름도 처음 들었다. 할인은 은준에 대해 아는 것이 생각보다 적다는 걸 깨달았다. 은준이가 저에 대해 별로 얘기 안 했나 봐요? 지우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할인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이혼했다고만 들었어요. 그럼 왜 이혼했는지는 안 들으셨겠네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궁금했지만 은준에게 직접 묻기는 어려웠다. 은준이는 비밀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인 씨도 조심하세요. 지우의 말에 할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친해지면 다 알려드릴게요. 지우가 할인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할인 씨가 궁금해요. 지우의 손길이 할인의 팔을 타고 내려왔다. 할인은 소름이 돋았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저는 은준이만 사랑한다고요? 그럼 은준이도 할인 씨만 사랑할까요? 지우의 질문에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우는 할인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때 빌라 입구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다. 은준이 돌아온 것이었다. 지우는 재빨리 할인에게서 손을 떼고 소파에 앉았다. 지우야, 언제 왔어? 은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함께 뭔가 계산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방금 도착했어요. 하린 씨와 인사도 나눴고, 하린은 은준을 바라봤다. 그가 지우의 방문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은준의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다. 지우가 일어나서 은준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우아했다. 어떤 얘기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은주는 지우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고, 지우는 마치 원래부터 여기 있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수영장이나 이용해 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하린 씨도 수영 좋아하세요? 네. 좀. 하린은 지우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지우는 계속 하린을 주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하린은 은준과 함께 수영장으로 향했다. 지우는 이미 수영장가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완벽한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다. 늦으셨네요. 물이 정말 좋아요. 지우가 일어나서 수영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다. 하리는 자신도 모르게 지우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됐다. 들어가자. 은준이 하린의 손을 잡았지만 하린의 시선은 여전히 지우에게 가 있었다. 지우는 수영장에서 자유자재로 헤엄치고 있었다. 물속에서의 그녀는 더욱 매혹적으로 보였다. 하린 씨도 들어와요. 같이 수영해요. 하린은 망설였다. 지우와 가까이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저는 잠깐만요. 하린이 수영장 가장자리에 발을 담그고 앉았다. 지우가 하린 쪽으로 헤엄쳐 왔다. 물방울이 지우의 몸에서 흘러내렸고 햇살에 반짝였다. 물이 정말 기분 좋아요. 들어오세요. 지우가 하린의 다리를 살짝 잡았다. 하린은 깜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아, 아직? 그럼 제가 끌어당겨도 될까요? 지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린은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빠졌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다. 하린이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지우가 바로 앞에 있었다. 미안해요. 깜짝 놀라셨죠? 두 여자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하린은 지우의 눈을 마주보게 됐다. 지우의 눈 속에는 묘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하린이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지우가 하린의 허리를 잡았다. 하린 씨,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하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무슨, 솔직하게 말해요. 저를 보면서 뭘 느끼는지. 지우의 시선이 하린의 입술로 향했다. 하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긴장인지 다른 감정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지우의 손이 하린의 등에 닿았다. 물속에서 두 여자의 몸이 가까워졌다. 하린은 지우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하린 씨, 정말 예뻐요. 지우의 목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하린은 숨이 막혔다. 그때 은준이 수영장으로 뛰어들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두 여자는 떨어져야 했다. 나도 끼워줘. 은준이 두 여자 사이로 헤엄쳐 왔다. 하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타이밍이 아쉽네요. 지우가 은준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은준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아는 듯했다. 너답니다. 은준과 지우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하린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저는 나갈게요. 하린이 수영장에서 나오려 했지만 지우가 다시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아직 시간이 많아요. 조금 더 놀아요. 하린은 거부할 수 없었다.
지우의 강한 의지 앞에서 자신이 무력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부터 하리는 자신이 지우의 게임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빠져나올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수영장에서 나온 후 하리는 지우의 시선이 계속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하리는 침실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낮에 있었던 지우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은주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하리는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뭔가 이상해. 지우의 행동, 은준의 반응, 모든 것이 어색했다. 하리는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때 방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린 씨, 잠깐 나와 보실래요? 하리는 망설였다. 지우와 둘이 있는 것이 불편했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다. 지금이요? 네, 드릴 게 있어서요. 하리는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지우는 손에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다. 잠이 안 와 보이시길래요. 이거 드세요. 지우가 하얀 알약 하나를 하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수면제예요. 천연 성분이라 몸에 해롭지 않아요. 저도 여행 올 때마다 먹어요. 하리는 알약을 바라봤다. 작고 하얀 알약이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해요. 이거 먹으면 푹 잘 수 있어요. 고마운데. 전 원래 잠 잘 와서.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좋은 거예요. 지우의 눈빛이 조금 강해졌다. 하리는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느꼈다. 그럼, 고마워요. 하린이 알약을 받아들었다.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꿈 꾸세요. 아주 특별한 꿈을요. 지우가 돌아간 후 하리는 알약을 바라봤다. 정말 수면제일까? 왜 지우가 굳이 자신에게 이런 것을 주는 걸까? 그때 샤워실에서 은준이 나왔다. 누구랑 얘기했어? 지우 씨가 수면제를 줬어요. 은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하린의 손에 있는 알약을 빤히 바라봤다. 그걸 먹으려고? 네,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왜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은주는 잠시 말을 못했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 그냥 지우가 주는 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요? 전처분인데 뭔가 위험한 사람인가요? 은주는 대답 대신 하린에게 다가와 알약을 가져갔다. 그냥 안 먹는 게 좋겠어. 은준아, 지우 씨랑 정말 다 끝난 거 맞죠? 은준의 눈이 흔들렸다. 하리는 그 반응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을 했다. 당연하지. 왜 그런 얘기를. 그때 복도에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낮은 남자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 하린과 은주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누가 온 것 같은데요? 아마 태성일 거야. 이 시간에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하리는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임을 직감했다. 알약을 주려던 지우의 의도, 은준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늦은 시간에 나타난 태성까지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꾸며진 것 같았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저 사람들, 뭘 하려는 거죠? 하린이 불안해하며 물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내일 물어보자. 하지만 하린은 은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하린은 결국 잠들지 못했다. 지우가 준 수면제를 먹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복잡한 마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은주는 할인 옆에서 깊게 잠들어 있었다. 새벽 2시쯤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할인은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낮고 허스키한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태성이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 할인의 심장이 빨라졌다. 지우와 태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도. 은준이는 모르죠? 당연히. 알면 큰일 나잖아. 할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오가는 것 같았다. 그 여자는 어때요? 예쁘던데. 상관없어. 어차피 오래 못 갈 텐데. 할인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물론이지. 은준이 놈도 이제 우리 손 안에 있어. 할인은 충격을 받았다. 은준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함정에 빠진 것인가? 벽 너머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옷 벗는 소리,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할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우의 신음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아, 태성씨. 할인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태성의 거친 숨소리도 들려왔다. 지우야, 정말 미치겠어. 두 사람의 소리가 점점 격렬해졌다. 할인은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은준을 바라봤지만 그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다. 지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더 세게. 할인은 숨이 막혔다. 이런 상황을 듣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감도 느꼈다. 자신도 모르게 다리를 비비고 있었다. 은준이 들으면 어떡할 거야? 들으면 어때요? 오히려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할인은 소름이 돋았다. 지우가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과 은준이 듣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침대가 더욱 격렬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의 신음소리와 태성의 거친 숨소리가 벽을 관통해 할인의 귀에 생생하게 전해졌다. 아, 좋아. 그렇게. 두 사람의 소리가 절정에 달했다. 지우의 신음소리와 태성의 거친 숨소리가 벽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다. 할인은 자신의 몸이 완전히 달아올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 좋아. 정말 좋아. 지우의 마지막 신음소리가 들린 후 방이 조용해졌다. 할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이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그때 은준이 잠꼬대를 했다. 지우야, 미안해. 할인은 충격을 받았다. 은준이 꿈속에서 지우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었다. 할인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지우의 갑작스러운 방문, 태성의 등장, 수면제,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할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거대한 복수의 게임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게임에서 자신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옆방에서 지우와 태성의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1단계 성공이네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할인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할인은 자신의 몸이 아직도 달아올라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은준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대신 자신의 손으로 몸을 달래야 했다. 조용히 손을 움직이며 할인은
벽 너머에서 들려왔던 소리들을 떠올렸다. 지우의 신음소리, 태성의 거친 숨소리. 그 모든 것이 할인의 상상 속에서 다시 재생됐다. 할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몸이 원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마침내 할인도 작은 신음을 내며 절정에 달했다. 그 순간 할인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젯밤에 순수했던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어젯밤의 일로 인해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인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이 창백했다. 어젯밤 들었던 소리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거실로 나가니 지우가 이미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할인 씨. 잘 주무셨어요? 할인은 지우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어젯밤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다. 네. 그럭저럭. 지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혹시 잠자리가 불편하셨나요? 밤에 소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우가 일부러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태성이 지우의 방에서 나왔다. 그는 셔츠를 제대로 입지 않은 채였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다. 할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태성이 인사를 했지만 할인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젯밤 그와 지우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은준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그는 태성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일찍 왔구나. 네, 어제 늦게 도착했어요. 두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할인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은준이 태성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지우가 일어나서 할인에게 다가왔다. 할인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할인을 발코니로 이끌었다. 아침 바다가 평온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할인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다. 어젯밤 들었죠? 할인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지우의 직설적인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저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우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인 씨도 느꼈죠? 몸이 반응했다는 걸. 할인은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다. 지우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는 여자니까요. 서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우의 손이 할인의 팔을 따라 내려왔다. 할인은 소름이 돋았지만 피하지 못했다. 은준이는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지우의 손길이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할인의 손목을 쓰다듬었다. 할인 씨, 정말 예뻐요. 은준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알겠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은준과 태성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할인이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지. 할인과 지우는 동시에 거실을 바라봤다. 두 남자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우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할인은 지우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은준이와 태성 그리고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그리고 할인 씨가 왜 여기 있는지도.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거실에서 은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만해. 지우한테는 손대지 마.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너무 늦었어.
유리창에 두 남자의 그림자가 비쳤다. 은준이 태성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리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가 하린의 귓가에 속삭였다. 게임이 시작됐어요. 그때 갑자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다. 하린과 지우는 급히 거실로 달려갔다. 은준과 태성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의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만해요. 하린이 소리쳤지만 두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태성이 은준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인정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은준이 태성의 손을 뿌리치며 대답했다. 절대 안 돼. 하린이는 상관없다고. 하린은 자신이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저녁이 되자 바깥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번개가 빌라를 밝게 비추고 천둥 소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울려 퍼졌다. 마치 이 밤에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고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지우가 하린 옆에 앉았다. 드디어 모든 걸 말할 때가 온 것 같네요. 하린은 긴장했다. 오늘 하루 종일 지우가 말하겠다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태성이 와인잔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은준아, 이제 하린 씨에게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은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다. 뭘 말하라는 거야? 3년 전 그 일 말이야. 하린은 세 사람을 번갈아 봤다. 모두가 아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다. 지우가 일어나서 벽난로 앞에 섰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이 극적으로 드러났다. 3년 전 은준이는 저를 배신했어요. 하린이 놀라서 은준을 바라봤다. 제가 태성 씨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태성이 끼어들었다. 그때는 아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고. 지우가 태성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지금은 진짜예요. 은준이 주먹을 쥐었다. 지우야, 그만해. 하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은준과 지우의 이혼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지우와 태성은 진짜 관계에 있다. 지우가 하린을 보며 말했다. 하린 씨, 은준이가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꿈에서 말했는지 아세요? 하린은 어젯밤 은준의 잠꼬대를 기억했다. 은준이는 저를 의심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리고 이혼을 요구했죠. 태성이 추가 설명을 했다. 그 후 지우는 절망에 빠졌어. 자살 시도까지 했었거든. 하린은 충격을 받았다. 은준이 그런 일을 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은준이 일어섰다. 나도 그때는 어린애였어. 후회하고 있다고. 후회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번개가 다시 치면서 거실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그 순간 하린은 지우의 얼굴에서 깊은 원한을 보았다. 지우가 하린에게 말했다. 그래서 복수를 계획했어요. 은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린은 자신이 복수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를 이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우가 하린에게 다가왔다. 하린 씨를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태성이 웃으며 말했다. 지우가 하린 씨에게 빠진 것 같던데. 하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지우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인가? 은준이 태성에게 달려들었다. 그만둬. 하린이한테는 손대지 마.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하린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다. 지우가 하린의 손을 잡았다. 하린 씨,
저와 함께 떠나요. 뭐라고요? 은준이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은 그냥 죄책감을 덜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리는 지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정말 그런 것일까? 싸우던 은준과 태성이 떨어졌다. 은준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하리나, 이 사람들 말 믿지 마. 하지만 하리는 더 이상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폭풍우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빌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하린 씨, 선택하세요. 거짓된 사랑과 함께 남을 건지 아니면 진실과 함께 떠날 건지.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태성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은준아,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 은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린이는 임시 방편이야. 지우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는 수단일 뿐이고, 하린은 충격을 받았다. 은준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니. 은준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때는 언제 녹음한 거예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성이 대답했다. 일주일 전이야. 은준이가 술 마시고 토로한 진심이지. 하린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은준과의 모든 추억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폭풍우가 지나간 새벽 하린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 같았다. 지우의 고백, 태성과 은준의 싸움,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 결국 하린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에 잠겨 있었을 뿐이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은준이었다. 하린아, 들어가도 될까? 하린은 대답 대신 문을 열어주었다. 은준의 얼굴에는 어젯밤 싸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어젯밤, 놀랐지? 하린은 은준을 바라봤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우의 말대로 죄책감 때문인 것일까? 은준아, 솔직하게 말해줘. 은준이 하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린은 피했다. 나를 왜 좋아하게 됐어? 은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하린에게는 답이었다. 하린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은준은 당황했다. 하린아, 떠나려는 거야?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은준이 하린을 붙잡으려 했다. 지우 말 믿는 거야? 하린이 돌아섰다. 지우 씨 말을 믿는 게 아니야. 내 침묵을 믿는 거야. 은준은 할 말이 없었다. 하린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그때 지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미 외출복을 입고 있었다. 저도 떠날 준비가 됐어요. 하린이 놀라서 지우를 바라봤다. 함께 떠나자던 건 아니었나요? 지우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린 씨 표정을 보니 제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걸 알겠어요. 하린은 지우의 솔직함에 마음이 아팠다. 지우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전 이미 복수는 끝냈거든요. 지우가 은준을 바라봤다. 은준 씨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는지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은준이 하린에게 다가왔다. 하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린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이미 늦었어. 하린이 트렁크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서 태성과 마주쳤다. 태성이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하린은 대답하지 않고 지나갔다. 빌라 입구에서 하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은준이 발코니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하린아. 하지만 하린은 돌아보지 않았다. 택시가 도착했고 하린은 트렁크를 실었다. 지우가 다른 택시를 타고 있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우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행복하세요, 하린 씨. 하린이 대답했다. 지우 씨도요. 두 대의 택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하린은 뒷좌석에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다. 이 여행은 휴가가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었다. 한 달 후, 하린은 서울의 카페에서 번역 일을 하고 있었다. 은준에게서 여러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우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잘 지내세요. 그때 용기 내줘서 고마웠어요.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고마웠어요. 진실을 알게 해줘서. 그 밤 하리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후회도 없는 평온한 잠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6개월 후 하리는 우연히 카페에서 지우를 만났다. 하린 씨, 지우 씨, 오랜만이에요. 두 여자는 자연스럽게 함께 앉았다. 지우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했어요. 지우가 미소를 지었다. 그때 떠나길 잘했네요. 은준 씨는 어떻게 됐어요? 태성이랑 화해했어요. 사업도 정리하고. 하리는 안도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정말 저를 좋아했나요? 지우가 하린의 눈을 바라봤다. 네,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린은 뜻밖의 고백에 당황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하린 씨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이해하는 미소를 나눴다. 그들 사이에는 이제 진정한 우정이 있었다.